안녕하세요. 오늘이 우리 이론 마지막 날인지 아시죠? 이론 마지막 정리하는 날이고 다음 주는 전체적으로 한번 마무리하는 날. 그래서 다음 주는 숫자 정리를 할 거예요. 책 처음부터 끝까지 숫자 정리 가니까 그 숫자 정리 같은 경우는 참고로 제가 가로만 숫자만 비워놨어요. 숫자 가로만 비워놓고 거기 채우는 연습을 아마 다음 주는 하게 되실 거예요. 자, 이제 오늘은 11주 차인데 양도소득세 중에서 이제 제일 마지막 부분이 진행이 될 거예요. 테마 37부터 한번 봐보세요. 테마 37이면 페이지 수는 184페이지네요. 거의 끝나가요. 오늘 한 2시간? 2시간 정도 진행하시면 아마 이 내용이 다 끝날 건데, 근데 뒤쪽은 무시하시면 안 돼요. 시험 문제 출제할 때 출제 이론 되시는 분들이 주로 앞에 부분 또는 뒷부분, 앞쪽 아니면 뒤쪽 둘 중에 한 군데를 시험에 많이 내요. 이제 작년에는 특이하게 앞쪽, 제일 앞쪽에서 2문제, 제일 끝에서 3문제 막 이런 식으로 이렇게 문제를 냈어요. 자, 이제 오늘 할 게 테마 37번 내용인데, 첫 번째 이제 내용 한번 가볼게요. 미등기. 그럼 이제 미등기라는 뜻은 알죠? 미등기는 뭘 미등기라는 거야? 등기 안 한 거. 그 등기 안 하고 파는 거. 자, 그럼 이제 우리 세법에서 등기를 안 하고 팔았다. 그럼 미등기로 양도했다. 그럼 어떤 불이익이 있는지, 등기를 안 하면 정부에서는 이 사람에게 어떻게 불이익을 주는지, 그걸 먼저 봐야 돼요. 불이익을 먼저 보는 거예요. 등기 안 하고 팔면, 등기 안 하고 팔 수는 있는 거 없는가요? 있어요. 그건 있어요. 등기를 하지 않고 팔 수 있는데, 만약에 등기 않고 팔았을 때 이제 제일 먼저 비과세를 못 받게 해버려요. 그럼 비과세를 받을 수 있다 이 말은, 등기를 하고 반대로 돌리면 등기하고 팔면 비과세 혜택을 주는데 미등기로 팔아버리면 비과세 혜택을 안 줘요. 그럼 비과세가 뭔지를 알죠? 비과세라는 건 세금 부과하지 않는 거. 그러면 세금을 안 받는 거. 그런데 미등기로 팔면 세금 안 받을 것 같은 것도 미등기로 팔면 세금을 받아버리겠다는 이야기예요. 또 감면이라는 거, 세금을 감해주는 거예요. 세금을 깎아주는 거. 세금을 깎아주는데 미등기 상태로 팔면 세금 깎아주는 것도 안 해주겠다, 안 깎아주겠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제대로 세금 물려버리겠다는 이야기예요. 자, 두 번째, 미등기로 팔면 장기 보유 특별 공제를 받지 못하게 해버리겠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반대로 돌리면 등기하고 팔면 무슨 혜택을 주겠다? 장기 보유 특별 공제 혜택을 드리겠다. 그런데 장기 보유 특별 공제는 미등기 상태에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또 하나, 양도소득 기본 공제도 미등기 상태에서는 못 받게 해버리겠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만약에 등기하고 팔면은 양도소득에서 기본적으로 얼마는 빼줄 수 있는데 250을 빼주는데 미등기로 팔면 그것도 안 해주겠다는 이야기예요. 또 미등기로 팔면 세율은 70%의 세율을 적용하겠다. 야, 미등기로 팔아버리면 세율이 엄청 높은 세율로 가요. 그래서 일단 미등기로 팔면 비과세도 안 해줘요, 감면도 안 해줘요, 장기보유 특별공제, 기본공제 안 해줘요, 세율은 70%로 물려버려요. 이게 미등기 불이익이에요. 그럼 이제 여기서 미등기일지라도 공제가 가능한 게 딱 하나 있어요. 딱 하나. 가로에 봐보세요. 미등기일지라도 필요 경비 계산 공제는 가능합니다. 그럼 시험 볼 때는 딱 요거 하나만 기억하면 돼요. 이제 문제에서 우리 중개사 시험 문제는 이제 보기가 4개로 나오든가요? 보기가 5개로 나오든가요? 5개. 그럼 자, 봐요. 하나, 둘, 셋, 4개밖에 안 되네. 4개밖에 안 되니까 다음 중에서 미등기 불이익에 해당하는 거 골라라, 해당하지 않는 거 골라라.
해당하지 않는 거 골라라 그러면 미등기 불이익에 해당하는 거 요 4개죠. 요 4개니까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 건 필요경비 계산공제는 가능해요. 그럼 답은 뭔지라 이거란 이야기예요. 답은. 그래서 필요경비 계산공제는 미등기일지라도 공제를 받을 수 있어요. 요것만 기억하면 돼. 그러니까 미등기로 팔아도 경비는 경비 처리를 해준다 안 해준다? 해준다. 그럼 경비 처리 해주는데 필요경비 계산공제를 금액이 클 것 같다? 얼마 안 될 것 같다? 얼마 안 되니까 해주는 거예요. 클 것 같으면 안 해주죠. 자, 이제 다시 한번 가보죠. 자, 미등기 상태로 양도했을 때는 비과세도 안 돼요. 감면도 안 돼요. 장기보유 특별공제도 안 돼요. 기본공제도 안 돼요. 세율은 70%나 물려버려요. 그런데 필요경비는 인정해준다 안 해준다? 해준다. 이제 여기까지 해서 양가라 일반 하나 해결했어요. 자, 이제 두 번째 등기 의제. 이제 의제란 말을 이해하죠. 의제. 등기로 의지합니다. 의제라는 말은 뭐냐면 의제라는 것은 그게 아닐지라도 그것으로 봐주겠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이 등기를 안 하고 등기를 안 했을지라도 등기한 걸로 봐드리겠습니다. 미등기라는 것은 등기요. 등기 의제란 이야기는 등기를 안 했더라도 등기하고 판 걸로 봐드릴게요. 자, 그러면 이제 해석을 해봐요. 미등기로 팔았더라도 등기로 인정을 받았을 때는 미등기 불이익을 받는다. 등기하고 똑같은 혜택을 받는다. 똑같은 등기로 봐주겠다는 이야기예요. 그 내용이 말이에요. 미등기일지라도 등기로 인정해서 미등기 불이익을 당하지 않습니다. 이건 미등기일지라도 등기로 인정을 받았으니까 미등기 불이익을 받는다? 안 받는다? 안 받는다. 불이익을 안 받는다는 이야기예요, 이건. 자, 그럼 이제 여기에는 어떤 게 있는가 볼게요. 계약 조건에 의해서. 자, 계약. 내가 이제 물건을 살 때 계약 조건에 의해서 취득에 관한 등기가 불가능합니다. 그럼 계약을 할 때 내가 지금 계약할 때 이 물건을 샀지만 계약 조건에 의해서 이 물건의 등기가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등기 불가능하죠. 그러면 나는 등기를 하고 싶어도 내가 등기가 할 수 있는 거 없는가? 없죠. 왜 안 된다? 계약 조건 때문에 못 하는 거예요. 내가 등기를 하고 싶어도 계약 조건 때문에 등기가 불가능한 것은 미등기로 팔아도 미등기로 해석해라, 등기로 인정해라. 그럼 등기로 인정해줘라 이 말이에요. 계약 조건 때문에 그랬으니까. 그런데 여기서 계약 조건에 의해서 등기가 불가능한 것들은 등기로 인정을 받는데 단서가 있어요. 앞에 잘 보셔야 돼. 장기 할부 조건일 때만 그런 거예요. 장기일 때만 그런 거예요. 장기 할부 조건일 때만 계약 조건에 의해서 등기가 불가능해도 미등기를 등기로 봐드리겠어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이제 자, 여기는 이제 살짝 바꿔볼게요. 긴 기간, 장기의 반대는 단기. 그럼 여기를 단기로 바꿔봐. 단기 할부 조건에 의해서 단기 할부 조건으로 취득한 자산으로서 계약 조건상 등기가 불가능한 것은 미등기를 등기로 인정한다? 미등기를 미등기로 한다? 미등기를 미등기로 하는 거예요. 여기가 단기로 바뀌어버리면 미등기로 팔면 계약 조건에 의해서 미등기로 팔았더라도 어쩔 수 없이 그냥 미등기로 가는 거예요. 장기 할부 조건일 때만 등기로 인정하는 거고 단기 할부 조건일 때는 미등기를 그냥 미등기로 처리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문제 나오면 이 부분을 바꿔치기 하는 거예요. 여기를. 이제 두 번째는 법률 규정이나 법률 규정. 자, 법률 규정이라는 거예요. 국가 법에서 등기가 불가능하다겠네요. 그럼 법률로 등기를 못하게 막았어. 그럼 나는 등기를 하러 가. 내가 등기하러 갔는데 등기소에서는 등기를 해주는다 안 해준다? 왜 안 해준다? 법에서 등기를 못하게 막아놨으니까. 이거는 법률 규정상 등기가 안 되는 것이기 때문에 미등기를 등기로 봐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우리 한번 예를 들을게요. 분양권. 제가 분양권을 취득해서 내 앞으로 등기하려고 등기소로 가서 등기해 주세요. 그러면 등기소에서 이거 등기해 준다 안 해준다? 왜 안 해준다? 왜? 분양권은 왜? 법률 규정상 등기가 불가능한 물건이니까.
그 법률 규정이잖아요. 법률 규정상 등기가 불가능하니까 분양권을 미등기로 팔며 미등기로 본다, 등기로 본다. 그렇죠. 등기로 본다. 등기로 보니까 분양권을 미등기로 팔아도 세율은 70% 물린다, 안 물린다? 안 물린다. 못 물리는 거예요. 등기와 관련된 세율을 물리는 거고, 또 분양권을 미등기로 양도했을지라도 양도소득 기본공제를 불가능하다, 가능하다? 가능하다. 불리게 이제 불리를 안 봤으니까. 자, 또 하나. 법원의 결정에 의해서. 그럼 법원에서 결정에 의해서 등기가 불가능한 거. 이 말은 거, 누가 등기를 못하게 막아서. 누가? 국가가, 정부가 등기를 못하게 막아서, 미등기로 팔았으니까 나는 등기를 하고 싶어도 누가 못하게 막으니까. 국가가 못하게 막았으니까. 국가가 등기를 못하게 막아서 미등기로 팔았으니까 미등기로 팔아, 등기로 인정해줘라. 등기로 인정해줘라. 못하게 했으니까. 그럼 내가 못하는 게 아니라 나는 하고 싶어도 정부가 못하게 막아가지고 미등기로 팔았으니까 등기하고 판 걸로 인정해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돼요. 이제 세 번째, 이제 3번과 4번이 약간 헷갈려요. 그래서 이 3번과 4번은 규정이 똑같아요. 3번하고 4번은 해석이 똑같이 해석하시면 돼요. 자, 첫 번째, 농지를 교환했어요. 농지를 서로, 내 농지와 상대방의 농지를 서로 맞바꿨어요. 농지를 서로 맞바꿨어요. 그러면 내가 내 농지를 양도했다고 보는가, 안 했다고 보는가? 자, 교환. 내 농지를 주고 상대방 농지를 가져왔으니까 농지 넘겨주고 대가를 받았잖아요. 상대방 물건 받아서 농지 받았으니까. 그러면 내 농지를 넘겨주고 상대방 농지를 받아도 이것도 양도예요. 양도인데 농지를 서로 교환했을 때는 어떻게 하면 우리 비과세를 받을 수 있다는 거 기억나죠? 비과세. 농지를 서로 교환했을 때는 쌍방 토지 가액의 차액이 큰 편의 4분의 1 이하. 그럼 그 내용이 이 말이에요. 비과세가 적용되는 이 말이에요. 자, 비과세 농지를 교환했을 때 비과세라는 것은 고액 토지 가액에서 저액 토지 가액을 빼고 이렇게 뺀 금액이 고액 토지에서 저액 토지를 뺀 큰 거에서 적은 걸 뺀 금액이 고액 토지 가액의 4분의 1 이하가 되면 이런 식으로 고액에서 저액을 뺀 금액이 고액 토지 가액의 4분의 1 이하가 되면 요게 비과세란 이야기예요. 그럼 이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면 이렇게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면 이 농지를 교환하더라도 비과세를 받을 수 있다? 받을 수 없다? 받을 수 있다. 그런데 단 앞에서 우리 방금 말했죠. 미등기 상태로 양도하면 비과세가 가능하다? 비과세가 불가능하다? 방금 말했잖아요. 미등기 상태로 양도하면 비과세 못 받아요. 그럼 지금 이 상태는 농지를 서로 교환하는데 미등기로 농지를 교환했을 때는 원래는 비과세를 받는다, 못 받는다? 못 받죠. 원래는 비과세를 못 받는데 농지를 교환할 때 미등기로 교환을 하면은 원칙은 비과세가 불가능합니다. 원칙은 비과세를 못 받아요. 원칙은 안 돼. 원칙은 비과세를 못 받는데 단 어떤 경우에만 가능해요 하고 물어보면 어떤 경우만 가능해요? 그러면 여기서는 비과세 요건이 충족이 되면 비과세 요건만 충족이 되면 미등기로 농지를 교환하더라도 미등기 농지를 교환했을지라도 비과세 요건이 충족이 되면은 예외적으로 등기 의제가 돼가지고 등기 의제가 돼서
비과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가는 거예요. 자, 이제 다시 농지를 미등기 상태로 교환하면 원칙적으로는 비과세가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불가능하다. 원칙은 불가능해요. 원칙은 안 되는데 예외적으로 미등기로 교환했을지라도 무슨 조건만 충족이 되면 비과세 요건. 자, 비과세 요건은 큰 것하고 적은 걸 뺀 금액이, 큰 거에서 적은 걸 뺀 금액에 큰 것에 얼마가 안 되면 3분의 이 비과세 요건만 충족이 된다고 하면은 미등기로 팔아도 등기로 인정받는다? 인정을 못 받는다? 받는다. 인정을 받으니까 미등기로 교환했을지라도 비과세가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가능하겠습니다. 자, 이런 규정이에요. 그럼 이제 4번도 똑같아요. 1세대 1주택이고 등기가 불가능한, 그러면 우리 1세대 1주택이고 1세대가 1주택을 몇 년 이상을 보유하다 양도하면 원칙은 비과세를 받을 수 있는데 2년 이상을 보유하다 양도하면 비과세를 받을 수 있는데 자, 여기서도 1세대 1주택을 똑같아요. 미등기 상태로 양도를 하면, 자, 미등기로 양도하면 원칙은 비과세가 불가능한데 원칙은 비과세 못 받아. 그런데 농지 교환하고 똑같이 생각해 보세요. 농지 교환하고 똑같이 생각해서 예외적으로 비과세 요건이 충족이 된다면, 비과세 요건만 충족한다면 등기로 인정을 받아서, 등기로 의지해서 비과세가 가능하겠습니다.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럼 이제 비과세 요건을 볼게요. 비과세 요건이라는 것은 1세대가 1주택을 몇 년 보유하고 양도하며 2년 보유. 그러면 비과세 요건은 1세대 1주택 2년 보유, 이 조건만 충족이 되면, 비과세 요건만 충족이 되면 미등기로 양도해도 미등기로 봐라, 등기로 인정해줘라. 등기로 인정해줘가지고 등기 의제가 돼서 비과세가 가능합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그대로 가볼게요. 1세대 1주택으로서 건축 허가를 받지 않아. 허가를 받지 않았다는 이야기는 지금 등기하고 팔았다? 미등기로 팔았다? 미등기로 팔았더라도 무슨 조건만 충족이 되면, 비과세 요건만 충족이 되면, 비과세 요건에만 충족이 되면은 등기로 인정을 받기 때문에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럼 농지 교환이나 1세대 1주택이나 똑같은 거예요. 둘이 똑같은 거예요. 미등기로 농지를 교환하든 미등기로 주택을 양도하든 둘 다 무슨 조건만 충족하면, 비과세 요건만 충족하면 등기로 인정을 받아서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겠어요.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돼요. 이제 동그라미 5번하고 6번은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자, 5번은 도시개발 사업이 아직 종료되지 않았어요. 그리고 도시개발 사업이 아직 종료가 안 됐다는 이야기는 정부가 지금은 그 땅에 대해서, 그 토지에 대해서 지금 등기가 가능한 상태다, 불가능한 상태다? 불가능. 등기가 불가능한 상태인데 미등기로 팔았을 때는 미등기로 봐라, 등기로 인정해라. 등기로 인정해라. 도시개발 사업이 종료되지 않아서 내가 미등기로 팔았을 때는 등기를 하고 싶어도 정부가 안 해주니까, 정부가 못 해줘서 미등기로 팔았으니까 등기로 인정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다음 6번도 똑같네요. 이제 환지 처분 공고 전에 양도했어요. 그럼 환지 처분이 나기 전, 환지 처분 공고가 나기 전이니까 아직은 그 땅에 대해서 등기가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불가능하다. 등기가 불가능한 상태로 양도했으니까 미등기로 양도해도 미등기로 봐라, 등기로 인정해라. 등기로 인정해라. 이거 알고 보니까 별건 아니죠. 미등기 불이익이나 등기로 의지하는 거나 이런 것은, 상황을 등기로 의지하는 것은 내가 등기를 안 하고 미등기로 팔았지만 내 잘못으로 미등기란 이야기가, 내가 하고 싶어도 안 된다는 이야기인가? 하고 싶어도 등기가 불가능한 것들은
등기로 인정을 받습니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돼요. 자, 이제부터는 양도 차손의 공제로 가보죠. 이제 이 말뜻을 기억하셔야 돼요. 양도 차손이에요. 차손이 뭔가요? 양도를 했는데 양도 가격에서 취득 가격과 필요 경비를 빼봤더니 플러스가 됐다, 마이너스가 됐다. 마이너스 손해봤다는 이야기예요. 손해보고 팔았어요. 자, 그럼 이제 양도 차손의 공제를 이해하려면 우리 소득세는 우리가 소득세 세금을 계산할 때는 그때 신고를 하든가요? 1년치를 묶어서 신고하든가? 이 생각 빨리 하셔야 돼요. 자, 1년에 부동산을 여러 번 양도했을 때는 양도소득세를 한 건 신고한다. 1년치를 합산하여 신고한다. 자, 양도소득세는 인세다, 물세다. 자, 인세 개념이다, 물세 개념이다. 양도소득세는 인세의 개념입니다. 인세 개념이니까 사람을 중심으로 하니까 그 사람이 1년 동안 양도한 걸 전부 뭐하여? 합산하나요? 그래서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발생한 것을 1년치 소득을 합산하여 과세하겠습니다. 1년치를 합산하여 과세하겠습니다. 이 말을 알아야 이거 풀려요. 1년치를 합산하여 과세하니까 1년치를 합친다고 그랬어요. 1년치를 합산하여 과세하니까 1년 동안 부동산을 양도할 때 어떤 건 이익을 보고 팔고 어떤 건 손해보고 팔았으면 이익 본 소득과 손해본 소득은 서로 퉁칠 수 있다 없다? 있다. 자, 그럼 이번 모의고사를 봐서 1차 학개론 점수가 안 나왔어. 근데 세법 점수가 잘 나오면 둘이 퉁 쳐준다, 퉁 안 친다? 왜 못 친다? 종류가 다르잖아요. 1차 시험, 2차 시험 종류가 다르니까 안 돼. 그러면 만약에 2차 시험에서 공법 점수가 택도 없이 안 나왔다. 공법이 안 나왔어. 근데 공시세법 점수가 잘 나왔어. 그럼 둘이 퉁칠 수 있다 없다? 있다. 왜 퉁칠 수 있다? 같은 종류, 2차로 같은 종류니까. 그럼요. 여기서 합산을 하고 퉁칠 때는 같은 종류끼리 합산한다. 다른 종류도 합산한다. 같은 종류. 자, 됐죠? 동일한 종류의 양도소득 금액에서 공제할 수 있습니다. 그럼 동일한 종류. 그럼 여기서 이제 동일한 종류의 소득 금액을 구분할 때는 두 개로만 구분하세요. 우리 양도소득은 우리가 중개사 시험에서 나오는 것은 딱 두 개로만 하세요. 원래 중개사 시험이 아니라면 네 개를 알려드릴 거예요. 중개사 시험은 두 개로만 생각하세요. 양도소득 금액을 무엇에서 발생한 소득과 무엇에서 발생한 거 두 개로 나누면 되고 부동산 소득과 주식소득. 그래서 부동산에서 벌어들인 부동산 등의 소득 금액과 주식에서 벌어들인 주식의 소득 금액으로 구분을 해주시면 돼요. 그럼 부동산끼리는 통산이 된다 안 된다? 된다. 부동산을 1년에 2번을 팔아가지고 하나는 이익을 보고 하나는 손해봤으면 서로 간에는 통산 된다 안 된다? 된다. 이게 작년 시험 문제예요. 그럼 부동산에서는 이익을 보고 주식을 팔아서 손해봤으면 부동산과 주식은 서로 간에는 통산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종류가 다르니까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같은 종류의 소득끼리만 통산이 되고 다른 종류는 통산할 수 없습니다. 그럼 이제 같은 종류를 찾을 때 주식, 부동산 이제 개념을 여기서 부동산이라는 것은 무엇만 아니면 부동산으로 봐준다. 주식만 아니면 부동산으로 본다. 그럼 작년 시험 문제 나온 거. 제가 땅을 팔아서 손해봤어요. 그런데 지상권을 팔아서 이익을 봤어요. 그럼 통산 된다 안 된다? 된다. 이게 작년 시험 문제예요. 주식이란 말 안 썼잖아요. 토지하고 지상권이니까 주식이란 글자가 안 들어갔잖아요. 주식이라는 글자만 안 들어가면 무조건 뭘로 본다? 부동산. 자, 그럼 다시 제가 주택을 팔아서 이번에 손해를 봤어요. 그런데 골프 회원권 팔아서 이익을 봤어요. 서로 간에 통산 된다 안 된다? 된다. 왜?
주식이란 말 안 썼으니까. 주식이란 글자가 안 들어가면 무조건 통산이 되는 거예요. 그럼 다시 제가요 건물을 팔아서 손해봤어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팔아서 이익을 봤어요. 서로 통산 된다 안 된다? 된다. 주식이란 말 안 썼으니까. 그럼 다시 제가 이번에요 주택을 팔아서 손해봤어요. 그런데 주식을 팔아서 이익을 봤어요. 통산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주식이라는 글자를 썼으니까 안 된다는 이야기. 그러면 제가요 상장 주식을 팔아서 이익을 봤어요. 비상장 주식을 팔아서 손해를 봤어요. 통산 된다 안 된다? 된다. 같은 거기 같은 주식이니까. 주식은 주식끼리는 통산할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자, 그럼 이제 미공제분은 가보죠. 여기서 미공제분이라는 이야기는 지금 양도소득은 언제부터 언제까지 발생한 걸 하나로 묶어서 통산해라 그랬는가? 1월 1일부터 12월 말. 그러면 1년치를 묶어서 통산해라 그랬는데 1년 동안 이번 연도 1년 안에 이익 본 것과 손해 본 것을 통산해 봤는데 그래도 마이너스가 발생하면, 그래도 미공제분이 발생하면 어떻게 해요? 그랬더니 하는 이야기가 그냥 없애버리세요. 자, 올해 시험 봐서 개수가 1개 부족해요. 올해 시험을 봤는데 중개사 시험 봤는데 딱 개수가 1개가 부족해. 1개가 부족하면 내년에 시험 봐서 1개만 맞추면 된다? 그건 없애버려라. 없애버리고 새로 시작해라. 그래서 미공제분이 있으면 요거는 소멸 계산하는 거예요. 미공제분이 있으면 소멸 계산하는데, 자, 종합소득. 그러면 양도소득에서 손해본 것은 종합소득에서는 통산이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불가능하다. 양도소득하고 종합소득 소득 종류가 같다, 다르니까 공제할 수 없습니다. 또 이번 연도에 공제를 못 받으면 내년에 넘겨서 공제를 받는다, 못 받는다? 못 받는다. 그걸 2월 공제도 안 됩니다. 여기서 2월이라는 게 내년으로 넘겨서 공제도 안 됩니다. 자, 그럼 작년 시험은 이게 짧은 거예요. 여기에서 시험 문제가 2문제가 정답으로 나왔어요. 하나는 이론 문제 정답, 하나는 계산 문제 정답. 여기서 하나는 계산 문제, 하나는 이론 문제에서 이 내용만 가지고 2문제를 출제했어요. 그 전년도에는 미등기에서 2문제를 출제했어요. 자, 그 다음에 2월 과세로 가보죠. 이제 2월 과세. 작년에 또 2월 과세도 출제했네. 그럼 양쪽 페이지에서 시험 문제가 3문제나 나와버렸네. 2월이라는 것은 2월 과세. 자, 2월이라는 말이 딱 뜨면, 2월이라는 말만 뜨면, 2월 과세라는 말이 뜨면은 중간에요, 배우자 또는 직계 존비속으로부터 증여받는 것을 2월 과세라고 그래. 자, 다시 2월 과세라는 것은 증여받은 사람하고 증여한 사람의 관계가, 증여해준 사람하고 증여받은 사람의 관계가 누구 또는 누구란 이야기인가? 배우자 또는 직계 존비속. 배우자 또는 직계 존비속인 관계를 2월 과세라고 그래. 자, 그럼 이제 2월 과세에서는 이 증여하는 자체를 증여를 인정합니다. 자, 이 말 뜻을 이해를 잘 하셔야 돼요. 2월 과세. 내가 배우자한테 증여를 받으면, 배우자한테서 증여를 받으면 그 증여받은 자체를 정부가 인정한다, 인정하지 않는다? 인정한다. 자, 인정한다. 그러면 인정을 하니까 증여받은 사람이 팔았다고 해석한다, 증여해준 사람이 직접 팔았다고 해석한다? 자, 증여를 인정했으니까. 자, 그러면 이제 다시 증여자와 수증자가 있고 타인이 있어. 이렇게. 그럼 이 사람이 증여받은 사람, 받은 사람하고 증여한 사람의 관계가 누구 또는 누구였을 때를 2월 과세라 한다. 배우자 또는 직계 존비속. 그럼 이제 예를 들어 볼게요. 부부간에 증여를 했어. 배우자가 배우자한테 증여를 했어. 그럼 이 증여 자체를 인정한다, 인정하지 않는다? 인정한다. 인정한다. 그러면 이 물건을 증여자가 들고 있는 걸로 본다, 수증자가 들고 있는 걸로 본다? 수증자. 여기까지 이해했죠? 그러면 이제 수증자가 타인에게 양도를 했어. 이때 양도할 때는 연도가 10년 이내에 양도했을 때만, 10년 이내 팔 때만 2월 과세를 적용해.
그럼 증여를 받아가지고 받은 사람이 10년 안에 모르는 사람에게 팔아먹을 때 증여를 인정했으니까 누가 타인에게 팔았다고 해석해라. 자, 증여자가 팔았다고 해석해라. 수증자가 팔았다고 해석해라. 수증자. 요 사람이 판 거예요. 수증자. 2월 과세는 증여를 인정받았으니까 수증자가 타인에게 양도한 걸로 보고 세금을 계산하는 것을 2월 과세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요. 그리고 2월 과세라는 것은 정부가 이렇게 한다는 이야기는 어떻게 하든지 간에 세금을 적게 물리려고 세법을 만든다, 많이 물리려고 세법을 만든다. 많이. 자, 어떻게 하든지 간에 세금을 더 많이 물리려고 이런 제도를 지금 만드는 거예요. 세금을 많이 물리려고 만드는 거예요. 그럼 이제 증여 받고 나서 10년 안에 모르는 사람에게 팔았을 때 이 규정을 2월 과세라고 하는데, 2월 과세를 하는데, 그림을 다시 보여드릴게요. 배우자나 직계 존비속이 증여를 받는 것을 우리는 무슨 과세 그러라 했는가? 2월 과세. 그러면 2월 과세는 증여를 인정한다, 인정하지 않는다? 인정한다. 자, 이 말 이제 이해를 해 주셔야 돼. 증여를 인정한다, 여기까지 알았어. 자,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 이제 2월 과세 배제로 가보죠. 2월 과세를 배제한다. 그러면 2월 과세를 배제한다는 이야기는, 자, 여기서 이렇게 팔았다고 보는 게 아니라 2월 과세를 배제한다는 이야기는 이렇게 증여자가 이 사람을 통하지 않고 직접 판 걸로 봐가지고 수증자가 판 게 아니라 증여자가 직접 판 걸로 보겠다, 이런 해석을 해 주셔야 돼. 지금 이제. 자, 그럼 이제 해석을 했으니까 볼게요. 사업인정고시로부터 소급하여, 자, 이 연도 기억하세요. 사업인정고시로부터 소급하여. 그럼 내가 증여받고 나서 몇 년 안에 수용이 되는 거예요. 정부에게 내가 증여받고 몇 년 안에 정부에게 팔았다. 2년. 2년 안에 팔았을 때는, 이때는 2월 과세를 적용한다, 적용하지 않는다? 적용하지 않는다. 2월 과세 적용하지 않는다 이 말은 증여받아서 팔았더라도 2월 과세는 적용하지 않겠습니다 이 말이에요. 그럼 불이익을 주겠어요 이 말인가? 불이익을 안 주겠어요 이 말인가? 안 주겠어요. 그러면 사업인정고시로부터 소급하여 2년 전에 증여받은 것을 정부에게 수용을 당했을 때는 이 경우는 불이익을 주지 않고 그냥 정상적인 거래로 보고 세금을 계산해 드릴게요. 그럼 이제 여기 연도만 먼저 기억하시면 돼. 자, 두 번째. 이제 2번하고 3번은 2월 과세를 적용했더니 대래 우리 국민들, 납세자에게 유리하게 혜택이 돼버리네. 2월 과세 적용으로 2월 과세를 적용했더니 비과세가 돼버렸네. 2월 과세를 적용했더니 세금을 아예 안 내버리네. 2월 과세를 적용 안 하면은 세금이 나오는데 2월 과세를 적용을 하니까 세금이 아예 안 나와버리네. 그러면 2월 과세를 적용해서 세금을 안 받겠는가요? 2월 과세 적용 안 하고 세금을 받아버리겠는가? 안 하고 받아버리는 거예요. 이게 말이 안 돼요. 2월 과세를 적용한다고 해놓고 2월 과세를 적용했더니 오히려 비과세가 돼버리면 이런 경우는 2월 과세 적용을 하지 않고 세금을 물려버리겠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세 번째 똑같아. 2월 과세를 적용했더니 오히려 2월 과세를 적용하지 않았을 때보다 세금이 더 줄어들어 버리네. 2월 과세를 적용해가지고 세금을 계산해 봤더니 2월 과세를 적용 안 하고 계산한 것보다 오히려 세금이 적어져 버리네. 그러면 2월 과세를 적용하는 게 정부가 유리한가, 안 하는 게 유리한가? 안 하는 게 세금 훨씬 많이 받으니까 2월 과세를 적용하지 아니하고 세금을 더 받아버리겠어요. 이렇게 가는 거예요. 자, 2월 과세 이제 효과를 한번 가보죠. 2월 과세를 적용하면은, 여기서는 주의할 게 계속 이거 생각하세요. 2월 과세라는 것은 증여를 인정한다, 인정하지 않는다? 인정한다. 자, 증여를 인정하니까 타인에게 팔아버린 사람은 수증자다, 증여자다? 수증자. 자, 그럼 납세 의무자는, 양도소득세 납세 의무자는 수증자입니다.
납세 의무자는 수증자가 되는 거예요. 그럼 이월과세는 증여를 인정했으니까 증여 한 사람에게는 책임을 묻는다, 묻지 않는다? 묻지 않는다. 그러면 연대납세 의무는, 연대 책임이라는 것은 증여자와 수증자가 둘이 동시에 세금을 물린다? 수증자에게만 물린다. 그러면 연대 책임은 없어요. 증여자에게는 세금을 안 물려요 이 말이에요. 수증자만 세금을 물리고 증여자에게는 세금을 물리지 아니합니다. 이제 요 부분요. 요 두 개. 이 두 개 중에 4번이 작년에 개정이 돼서 4번이 작년 시험에 답으로 유도했던 거예요. 이미 시험에 나와버린 것은 크게 중요하지 않아요. 예, 제일 중요한 건 이거예요. 가장 중요한 것은 여기. 자, 이제 2월 과세는, 2월 과세라는 것은 증여를 인정한다, 인정하지 않는다? 인정한다. 인정했죠? 그럼 인정했으니까 지금 누가 가지고 있다 팔았다고 본다는 얘기인가? 수증자. 그럼 수증자가 가지고 수증자가 증여를 받아서 판 걸로 보는데 취득 가격은 수증자가 증여받았을 때 금액이 아니고 증여했던 배우자의 취득 당시 가액으로 가니까 이런 불이익을 주겠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배우자나 직계 존비속한테 증여를 받아서 몇 년 안에 팔게 되면 10년 안에 팔게 되면 취득 가격을 내가 수증자가 증여받았던 금액으로 잡아준다. 증여한 사람이 취득한 금액으로 간다. 증여한 사람. 자, 그럼 이제 금액을 예를 잠깐 들어드릴게요. 자, 증여자가 과거에 그 물건을 취득할 때 1억 주고 샀다고 한번 예를 들어봐요. 그 다음에 이번에 증여를 받을 때 5억에 증여를 받고 이번에 팔아먹을 때 타인에게 양도할 때 6억으로 양도를 했어. 그럼 양도 가격은 얼마인가요? 6억. 이게 10년도 안 돼서 증여받고 10년도 안 돼서 팔아버리면 취득 가격은 얼마인가요? 자, 10년 안에 팔면 취득 가격은 내가 증여받은 걸로 간다? 증여자가 취득한 가격으로 한다. 증여자. 그래서 배우자나 직계 존비속한테 증여받은 것을 10년 안에 팔았을 때 불이익을 취득 가격에 대한 불이익을 주겠다는 이야기예요. 취득 가격에 대한 불이익이니까 증여받았던 5억을 취득 가격으로 잡아주는 게 아니라 얼마를 취득 가격으로 잡아버리겠다. 1억. 자, 이 말이에요. 취득 가격은 증여했던 그 배우자가 취득했을 때 그 당시의 가격을 취득 가격으로 잡아서 10년 안에 팔면 여기에 불이익을 주겠다는 이야기예요. 이제 두 번째, 자본적 지출은, 이 자본적 지출이라는 것은 공사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여기서 공사비는 증여자가 지불한 공사비와 수증자가 지불한 공사비가 따로 있으면 수증자가 부담한 걸 원칙으로 하되 증여자가 지출한 것도 포함합니다. 그러면 자본적 지출액은 증여자 지출액과 플러스 수증자가 지출한 것을 두 개를 둘 다 인정을 해드리겠습니다. 이게 작년에 바뀐 거예요. 그러면 자본적 지출액은 다시 그림에서 보여드릴게요. 증여자가 증여를 하기 전에 요 사이에서 증여자가 그 물건을 취득해서 수리비로 공사비로 자본적 지출액이 1,000만 원 들어갔다. 1천 들어갔다. 증여받고 수증자가 양도할 때까지 여기서 자본적 지출액이 또 2천만 원 들어갔다. 그러면 총 자본적 지출액은 2천만 원 인정해라. 3천을 다 인정해줘라. 3천을 다 인정해줘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예전에는 이것밖에 인정을 안 해줬어요. 이쪽만 했는데 이제는 증여자의 자본적 지출액도 인정을 받습니다.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자본적 지출액은 수증자의 지출액과 증여자의 지출액을 모두 인정을 받습니다. 둘 다 인정을 받습니다. 이제부터는 둘 다 인정을 받아요. 그래서
만약에 내 배우자가 공사비 들어간 것도 인정이 되고 내가 증여를 받아서 집수리한 것도 인정이 되고 양쪽 다 두 사람 다 지출은 둘 다 인정이 되겠습니다. 그래요. 그다음 이제 요 2월 과세는 증여를 인정한다 그랬는가 인정하지 않는다 그랬는가? 인정한다. 자, 인정했죠. 그러면 증여세를 일단 납부한다 납부 안 한다? 납부한다. 인정했으니까 증여세 내야죠. 증여세를 내더라도 내가 증여받은 금액을 취득가격으로 인정을 받는다 못 받는다? 내가 취득했더라도 내가 증여받은 금액을 취득가격으로 인정을 해줬다 안 해줬다? 안 해줬다. 안 해주죠? 내가 증여받은 금액을 취득가격으로 인정을 못 해주면서 증여세를 가져갔으니까 증여세를 정부가 가져가면서도 내가 증여받은 금액을 취득가격 인정을 못 받으니까 증여세 낸 사람은 억울한가요? 억울하지 않는가요? 억울하죠. 나 억울하다. 내가 증여세도 냈는데 이 금액을 왜 취득가격 인정 안 해주냐? 나 억울하다. 그래서 정부는 그러면 당신이 냈던 증여세는 필요경비에 산입해 드릴게요. 자, 여기까지. 요 세 개. 하나, 둘, 세 개. 요게 이제 시험 포인트예요. 증여세는 필요경비로 인정을 해 드릴게요. 자, 마지막 이제 보유기간. 그러면 이 물건의 보유기간은 지금 이 물건은 수증자가 양도했을지라도 취득가격은 누구의 금액으로 인정을 했다? 증여자. 증여자의 가격으로 인정했으니까 그 물건의 보유기간은 내가 증여받은 날로부터 보유기간을 잡는다. 증여자가 취득한 날로부터 잡는다. 증여자. 그래서 증여했던 배우자의 취득일로부터 양도일까지 보유기간을 찾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가는 거예요. 이게 이월과세예요. 이제 이월과세 그림을 한번 다시 보여드릴게요. 이월과세는 증여받은 사람이 배우자나 직계 존비속이 증여를 받으며 이 증여를 인정한다, 인정하지 않는다? 인정한다. 인정하니까 양도소득세 납세 의무자는 증여자다, 수증자다? 수증자, 증여받은 배우자. 그러면 증여자는 연대 책임 있다, 없다? 없다. 연대 책임 없으네요. 그러면 이 을이 납부했던 증여세는 나중에 뭘로 공제받고? 필요경비. 증여세는 필요경비에 산입합니다. 또 이 을이라는 사람이 물건을 팔아먹었을 때 취득가격은 을이 증여받았던 금액이다. 증여자가 취득했던 금액이다. 증여한 배우자가 취득했을 때 그 당시에 가격으로 갑니다. 자본적 지출액은 증여자의 지출액과 수증자의 지출액 둘 다 인정이다. 둘 중에 하나만 인정이다. 둘 다. 증여자가 지출한 것, 수증자가 지출한 것 둘 다 인정을 받습니다. 보유기간은 갑이 취득한 날로부터 양도한 날까지 보유기간을 계산하겠습니다. 이러시면 돼요. 이제 부당행위 계산 부인으로 가보죠. 부당행위 계산 부인이라는 거, 부당행위 계산이라는 거, 부당행위 계산 부인이라는 것은 증여를 부인합니다. 증여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럼 증여를 인정하지 않을 때는 특별히 관계 있는 사람하고 특수 관계인과 거래를 통해서 부당하게 세금을 줄이려고 하면은 특수 관계인에게 증여한 걸 인정한다, 인정하지 않는다? 인정하지 않는다. 그러면 인정하지 않는다는 이야기는 이 사람을 증여를 받았더라도 증여받은 사람을 증여 안 받은 걸로 봐버리겠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이 사람이 증여 안 받았으니까 타인에게 양도한 사람은 수증자다, 증여자다? 증여자가 직접 양도한 걸로 보겠습니다. 자, 가보죠요. 부당행위 계산 부인에서는 증여자가 직접 양도한 것으로 간주하기 때문에 납세 의무자는 누구로 보고? 증여자로 보고. 또 연대책임. 그럼 수증자는 증여자와 나쁜 짓을 같이 했으니까 같이 연대책임은 있습니다. 취득 가격은 증여자가 팔았으니까 증여한 사람의 취득 당시 가격으로 가고, 여기서 중요한 건 바로 여기네요. 그럼 증여를 받았더라도 증여를 인정했다, 증여를 부인했다. 증여를 인정을 안 해주니까 증여도 아닌데 증여세를 냈으니까 정부는 세금을 제대로 받았다, 잘못 받았다. 잘못 받았으니까 받은 돈을 돌려드리겠습니다. 보유기간을 계산할 때는 증여했던 그 사람의 취득일로부터 양도일까지 계산하겠습니다. 그래요. 그 다음에 이제 부당행위 계산 부인에서 여기서 조심할 게 있어요.
자, 1번, 2번 이거 조심할 게 있어요. 그럼 이제 수증자에게 수증자 특수관계인에게 지금 이 물건을 특수관계인이 10년 안에 양도했지만 이 양도에서 발생한 소득을 직접 특수관계인이 자기에게 그 소득이 전적으로 기속이 되면 여기 이 사람 주머니로 이 소득이 들어가면 특수관계인이 이 사람이 안 팔았다고 한다? 자기가 팔았다고 한다? 자기 걸 자기가 팔았다고 보는 거예요. 그 내용이 이거예요. 수증자에게 실질적으로 기속이 되는 경우는, 그러면 양도소득이 수증자에게 실제로 기속이 됐을 때는 증여를 부인한다, 증여를 인정한다. 실질적으로 수증자에게 기속이 된다. 수증자 주머니로 들어갔다고 확인이 되면은 그거는 수증자에게 증여 안 한 걸로 본다? 그냥 수증자가 판 걸로 본다. 수증자 자기가 판 걸로 보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증여받은 날로부터 10년이 지난 후에 타인에게 양도해서 10년이 지나버렸을 때도 이때도 수증자가 양도한 걸로 보겠습니다. 그래요. 자, 두 가지. 10년이 넘지 않아도 수증자에게 실제로 기속이 됐을 때는 수증자를 부인한다, 수증자를 인정한다. 또 두 번째는 몇 년이 지나서 양도하면 10년이 지나서 양도해도 인정을 해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자, 이제 문제로 가서 문제를 풀 수 있겠는가 한번 연습 한번 해볼게요. 자, 문제 풀 수 있는가 직접 연습해야 돼요. 미등기 양도 제외 자산을 모두 골라라. 그럼 미등기로 팔아도 미등기로 보는 걸 찾아라, 등기로 인정하는 걸 찾아라. 미등기 양도 제외란 이야기는 등기로 인정하는 거. 그럼 비과세 요건을 충족했네요. 비과세 요건을 충족한 1세대 1주택이에요. 1세대 1주택이고 지금 등기 미등기로 팔았을지라도 무슨 조건만 충족이 되면, 비과세 요건만 충족이 되면 미등기로 봐라, 등기로 인정해라. 그러면 여기는 등기 의제가 되겠네요. 두 번째, 법원이 결정을 해가지고 법원이 결정해서 등기를 못하게 막았네. 법원이 결정해서 등기를 못하게 막았으니까 미등기로 본다, 등기로 인정한다. 도시개발 사업이 아직 종료되지 않았네요. 그럼 도시개발 사업이 종료가 안 됐으니까 나는 등기를 하고 싶어도 등기가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그럼 미등기로 본다, 등기로 인정한다. 그럼 등기로 인정하는 것은 모두 전부죠. 이게 실제 기출문제예요. 자, 두 번째 문제로 가보죠. 지문이 너무 기네요. 엄청나죠. 자, 이런 걸 풀 때는 어떻게 푸냐면, 자, 증여자가 갑은 토지를 그 동생인 거주자 을에게 양도를 했습니다. 을에게 증여를 하고, 자, 여기까지 볼게요. 자, 갑이 을인 동생에게 증여했으니까 동생은 직계 존비속이다, 직계 존비속은 아니다. 직계 존비속 아니죠. 그러면 직계 존비속이 아니니까 증여를 인정한다, 증여를 부인한다. 이 말까지만 딱 보면 돼. 더 이상은 볼 지문이 없어요. 자, 증여를 부인한다 그랬죠. 그러면 누가 누구에게 증여하고 했는가 보죠. 누가 누구에게 증여했는가? 갑이 을에게. 자, 이제 해석했어. 여기다가 갑이라는 사람이 을에게 증여했는데 이 을이 증여받은 것을 증여를 인정했다, 부인했다. 이 말만 알면 문제 답이 다 보여. 다른 거 안 읽어도 돼요. 그럼 납세 의무자는 이 경우에 납세 의무자는 갑이다, 을이다. 갑. 해결했네. 을은 갑과 연대 책임 있다, 없다? 있다. 증여세는 증여도 아닌데 증여세를 받았으니까 증여세는 필요경비로 산입한다, 돌려준다. 틀렸네 이거. 환급 처리한다. 취득가격은 누구의 금액으로 가고? 갑. 보유기간은 어디서 시작하고? 갑. 아무것도 아니네요. 읽을 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 밑에 있는 지문을 읽어봤자 시간만 아까워요. 읽을 필요 없이 누가 누구에게 증여했는가만 보고 증여자와 수증자의 관계가 배우자냐, 직계 존비속이냐, 아니면 특수관계냐, 이것만 따져버리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밑에 쓸 때 증여를 인정한다, 증여를 부인한다 이 말을 꼭 써놓고 문제를 풀으셔야 돼요. 이렇게 써놓고 풀면 그냥 답을 그냥 풀 수 있어. 자, 그럼 이제 다시 이제 기출 지문으로 지문으로 한번 오른쪽 지문 봐보세요. 3년 이상 보유하고 우리나라에 있는 토지와 건물이라도 등기를 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며 미등기 상태로 양도하면 장기 보유 특별공제를 원칙은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불가능하다, 못 받는다. 맞았네요. 자, 두 번째, 계약 조건상 미등기로 양도했네요. 계약 조건에 의해서 등기하지 않고 양도했더라도 앞에 조건이 무슨 조건이면? 장기 할부 조건이면 이 경우는 미등기로 팔면 미등기로 팔아, 등기로 인정해라. 등기로 인정해라. 그러면 미등기에 따른 불이익을 받는다,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 받지 않는다. 미등기에 대한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 이 말은 이 조건이 맞으면 등기로 의제되기 때문에 등기하고 동일하게 보기 때문에 미등기 불이익을 받지 않습니다. 그런 거예요. 이제 3번도요. 환지처분 공고 전에, 환지처분 공고 전에 양도했으니까 여기도 등기 의제네요. 등기로 인정을 받았으니까 미등기에 따른 불이익을 받는다, 받지 않는다? 받지 않는다. 자, 여기도 해결했네요. 이제 양도 차손 나왔죠. 부동산에 관한 권리와 토지는, 부동산에 관한 권리와 토지는 이 두 개는 같은 종류로 본다, 다른 종류로 본다? 같은 종류. 그럼 공제할 수 있다. 없다가 아니라 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같은 종류니까 공제할 수 있다. 자, 5번. 이제 배우자나 직계 좀비속 그랬네요. 배우자나 직계 좀비속이면 증여를 인정한다, 증여를 부인한다? 인정한다. 인정하니까 납세 의무자는 증여 받은 사람이다, 증여한 사람이다? 증여 받은. 그럼 이제 봐요. 증여 받은 배우자니까 수증자. 오, 맞았네. 끝에 이제 다시. 그러면 증여자와 수증자는 서로 간에는 연대 납세 의무가 있다, 없다? 없다. 연대 납세 의무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배우자나 직계 좀비속이면 증여를 인정하니까 증여 받은 사람만 세금을 내고 증여한 사람에게는 세금을 물리지 아니합니다. 자, 6번. 특수관계인 나왔네요. 특수관계인 딱 나오는 순간 증여를 인정한다, 증여를 부인한다? 부인한다. 증여를 부인한다. 자, 증여를 부인하니까 누가 그 물건을 직접 팔았다고 본다? 증여자가 직접 양도한 것으로 봐가지고 취득 가격은, 그러면 취득 가격은 누구의 취득 가격으로 가고? 증여자. 증여했던 그 사람의 취득 당시 금액을 취득 가액으로 하겠습니다. 자, 이제 7번. 배우자 나왔네요. 배우자나 직계 좀비속이 딱 나오는 순간 이 사람이 나오면 증여 부인이다, 인정이다? 인정. 증여를 인정했어요. 그럼 이제 뭘 물어봤냐면 자본적 지출액은 그랬어요. 그러면 자본적 지출액은 수증자 것만 인정한다, 둘 다 인정한다? 둘 다. 수증자 것도 인정을 하고 증여자 것도 모두 포함해서 둘 다 인정을 받습니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돼요. 이렇게만 하시면 이제 우리 미등기하고 관련된 거 또 양도 차손 2월 과세 전부 해결하셨어. 이제 그리고 여기까지 하시고 이제는 38번에서는 양도 소득세 이제 납세 절차가 나와. 자, 양도소득세 납세 절차는 이제 세금을 다 계산했으면 언제 세금을 신고할 것인가? 이제 세금 신고하고 관련된 게 나와요. 이제부터는 세금 신고는 이렇게 해요. 세금 신고는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 신고 절차가 나오니까 이 신고에서는 작년에는 어디가 나왔냐면 이 38번이 나오는 거야. 39번에 국외소득에 대해 국외자산. 국외자산을 양도했으나 그럼 올해는 이제 여기를 낼 차례예요. 이제 올해는 우리나라 걸
테마 38번에 있는 납세 절차를 올해는 단독 문제로 낼 차례예요. 작년에는 외국에 있는 물건을 팔았을 때 세금이 어떻게 돼요? 거기를 냈으면 이번에는 우리나라 걸 팔았을 때 세금 신고는 어떻게 해요? 이제 요걸 내게 돼 있어요. 그럼 이쪽은 이제 시간이 너무 많이 됐으니까 이제 잠깐 쉬었다 가는데 지금부터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제부터는. 앞에 지금 테마 37번이 상당히 까다로운 거예요. 그래서 테마 37번에서 작년에 시험 문제는 3문제나 나왔어요. 한 문제가 나오는 게 아니라 지금 1시간 동안 했던 것 중에서 시험 문제가 3문제씩이 나왔어요. 근데 올해는 3문제도 아니고 한 문제도 아니고 안 나올 수도 있고 한 문제 나올 수도 있고 그래요. 작년에는 저희가 많이 나올 걸로 생각하고 작년에는 그 양도 차손하고 관련된 계산 문제도 나올 걸로 예상했는데 실제로 거기에서 계산 문제가 나왔어요. 그래서 저희 모의고사 때 저희가 6월 달 모의고사 때 그 계산 문제를 내드렸거든요. 작년에는. 그런데 그 계산 문제하고 비슷한 계산 문제가 실제 시험에서 그대로 출제됐어요. 그러니까 저희 모의고사가 실제 시험에 나오는 게 많이 있어요. 진짜로 많이 있어요. 그래서 내일 모레 시험 보더라도 그 모의고사가 시험 문제에 실제 나올 수 있는 문제들이 있다는 걸 기억하시고 좀 어렵더라도 참고 잘 봐주시기 바라네요. 자, 여기까지 하시고 잠시만 쉬었다가 38번부터는 잠깐 10분 쉬었다 진행할게요.